안녕하세요. 폴크루그원의 국제경제학을 세상에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 있잖아요. 바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완전히 정반대의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 그 핵심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요, 사실 모든 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경제는 쑥쑥 성장시키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서 경상수지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한 나라가 외국이랑 거래해서 번 돈과 쓴 돈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연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한테 아주 특별한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DD, AAXX 모형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래프입니다. 이 도구만 있으면 정책 효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 걱정 마세요. 자, 세로축은 환율, 가로축은 총생산이에요. 뭐 다른 곡선들도 있는데 일단 걔네들은 잠시 잊어주시고요. 오늘의 진짜 주인공, 바로 저 가운데를 대각선으로 쫙 가로지르는 XX 곡선, 얘한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X 곡선이 대체 뭐냐?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거기는 바로 우리 경상수지가 딱 목표 수준, 예를 들면 0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지점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선 위에 있으면 우리 무역수지가 아주 안정적인 상태라는 뜻이죠. 자, 이 XX 곡선이 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지 그 논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럼 사람들 소득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수입품도 더 많이 사겠죠.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수입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경상수지는 나빠지겠죠. 적자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나빠진 경상수지를 다시 원위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환율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품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수출이 늘어서 경상수지가 회복되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생산이 늘수록 더 높은 환율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XX 곡선이 우상향하는 겁니다. 이거 규칙은 진짜 간단해요. 우리 경제가 지금 XX 곡선보다 위쪽에 있다? 그럼 경상수지 흑자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있다? 아, 지금 적자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분석 틀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대규모로 다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확 깎아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그래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정부가 돈을 쓰면 당연히 시장 전체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바로 이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슝 하고 이동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균형점은 원래 있던 1점에서 새로운 2점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2번 점 결과를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생산량 1점보다 오른쪽으로 갔죠? 경제가 성장한 겁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환율은 어때요? 떨어졌네요.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번 점의 위치를 보세요. XX 곡선 한참 아래에 가 있죠? 이거 모르면 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이게 바로 재정정책의 딜레마인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무역적자라는 청구서를 받게 된 거죠. 아, 그럼 경제도 살리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정부 대신 중앙은행이 나서는 겁니다. 금리를 확 낮추는 거죠. 이런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다른 곡선이 움직입니다. 바로 AA 곡선이 위로 쑥 올라가죠.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나가겠죠? 달러는 귀해지고 원화는 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이 오릅니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 3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점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생산량 아까처럼 늘었죠. 경제 성장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3번 점의 위치를 보세요. 이번엔 XX 곡선보다 위에 찍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와, 경제도 살리고 동시에 경상수지 흑자까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이 통화 정책이야말로 경제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는 마법 같은 카드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이 두 가지 강력한 카드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확실히 비교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보세요. 두 정책 다 생산량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는 악화시키고 하나는 개선시키고, 이게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 즉 상충관계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크루그먼 교과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재정 확장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지만 통화 확장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자, 오늘 분석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통화정책이 아니라 굳이 재정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겁니다.